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의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한편 경북 동해안 지역은 여전히 대기가 매우 건조한데요. 자세한 날씨 유아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올랐습니다. 영하권 추위가 잠시 주춤하며 대부분 지역에서 영상권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오늘 낮부터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내일은 다시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내일 대구의 아침 기온은 영하 4도, 경북 북부 내륙은 영하 9도까지 곤두박질 치겠고요. 바람까지 약간 강할 것으로 예상돼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 매우 춥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벌써 2주 가까이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당분간 바람도 순간풍속 시속 55km 내외로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돼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내일은 비 또는 눈 소식도 있습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아침까지 경북 남서 내륙과 울릉도 독도에는 비 또는 눈이 예상되고요. 내일 기온이 내려가면서 빙판길 및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도 있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 추위 대비 잘하셔야겠고요. 주말에도 영하권 기온에 매서운 칼바람까지 불어들며 매우 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앞으로 18년 뒤인 2042년이면 포항시의 인구가 43만 명, 경주는 23만 명으로 줄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경북 동해안 다른 시군들도 비슷한 상황인데요. 저출생과 노령화가 더욱 빨라져 생산활동 인구의 사회 부양 부담도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2042년 포항의 총 인구는 43만 4천 명, 2022년에 비해 12.8% 감소합니다. 경주시는 23만 명, 울진은 4만 1천 명, 영덕은 2만 8천, 울릉은 8,400여 명, 대부분 10% 안팎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유소년 인구 추계는 거의 반토막입니다. 포항 3만 1,000명, 경주 1만 4천 명, 영덕은 1,000명대가 무너집니다. 반면 노령 인구는 가파른 상승세가 예상됩니다. 포항은 9만 명에서 17만 명, 경주는 5만 명에서 10만 명으로 80%가량 급증합니다. 이에 따라 시군마다 생산 연령 인구는 30-40% 감소해 포항은 22만 명까지 떨어져 총 인구의 절반 수준으로 줄 전망입니다. 생산 연령 인구의 사회 부양 부담도 포항과 경주 등 대다수 시군에서 2배가량 늘어나 인구 감소가 사회 경제 문제로 본격 확산할 전망입니다. 이번 경북 시군의 장래 인구 추계 발표 내용은 경상북도 홈페이지에서 보다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영덕군은 2025 도민화합 새해맞이 타종식을 오는 31일 강구면 3사 해상공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31일 밤 10시부터 송년음악회와 경북대종 타종, 신년 메시지와 소원지 붙이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또 내년 1월 1일 아침 일출에 맞춰 대진 해수욕장과 고래불 해수욕장에서는 달집 태우기와 풍물패 공연 등 해돋이 손님맞이 행사가 펼쳐집니다. 대구 달성군에서만 올 한 해 6만 그루 넘는 소나무가 제선충병으로 잘려나갔습니다. 산림청이 집계한 대구시 전체 감연목 규모를 이미 넘어선 수치인데요. 나무를 다 베어낸 곳에는 다른 종류의 나무로 숲을 만드는 수종 전환이 진행 중인데 새로 심은 나무마저 다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매년 수십억 원씩 예산을 쏟는 소나무 제선충병 대책과 실태 파악, 방제와 복원까지 허점투성이란 지적입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산 한쪽이 들판처럼 평평합니다. 키 큰 나무 하나 없습니다. 제선충병이 퍼진 소나무 숲이 있던 자리입니다. 면적만 7.25헥타르, 대구 달성군은 여기 있던 5,199그루 소나무를 다 베어내고 어린 편백나무를 심었습니다. 소나무 제선충이 심각한 곳을 아예 새로운 숲으로 만드는 산림청의 수종 전환 정책입니다. 그런데 어린 잎들이 모두 붉게 변했습니다. 말라 죽어가고 있는 건데 이런 게 한둘이 아닙니다. 아주 건조한 지역에 해당합니다. 토질도 그렇고 대기의 기후도 그렇기 때문에 일본 특산종 편백나무를 줄 세워서 심어 놓더라도 오래 가지 못하고 얘들은 참고 살 형편이 못 되는 환경 조건이에요.
이 땅에 안 맞는 수종을 심은 겁니다. 5, 60년. 달성군은 새로 심을 나무의 종류는 산림청의 조림 권장 수종 중에 산 소유주의 의견을 반영해 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의가 일단 필요한 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토지 소유자 의견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산림청에서도 딱히 그런 지침이 조림권장 수종을 제시해준 것 빼고는 별도로 있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모두 배기하고 다른 수종의 나무를 심는 특별 방제구역 달성군에만 3,619헥타르입니다. 건너편 벌목 안 된 숲은 온통 젓갈색으로 물들었습니다. 눈 내린 듯 하얗게 변한 것도 있습니다. 단풍 든 화렵수들 사이 소나무는 제선충병에 감염돼 다 고사했습니다. 다사읍과 합인면 일대는 지난 몇 년 동안 지자체와 산림당국이 봄, 여름이면 살충제를 뿌리고 가을, 겨울엔 감염목을 잘라 혼증 파쇄하며 제선충 방제를 해온 곳입니다. 그런데도 소나무 제선충병을 잡지 못한 겁니다. 1년에 거의 1,000억 넘게 예산이 이제 전국적으로 투입이 되는 건데도 이렇게 됐다는 거는 지금까지의 방제 정책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아예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그런 토론을 좀 면밀하게 할 필요가 있고. 달성군이 지난 4년간 베어낸 제선충 감염 소나무는 17만여 그루입니다. 산림청이 파악한 대구시 전체 감염목 수보다 훨씬 많은 양입니다. 같은 기간 국비와 시비에 군비까지 15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제선충병 대응에 쏟아부었습니다. 방제는커녕 실태를 파악하는 것조차 제선충병이 퍼지는 속도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경상북도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내년 1, 2월에 333억 원 규모의 지역사랑 상품권을 집중 발행합니다. 또 영세 소상공인에게 최대 50만 원의 카드 수수료를 100억 원 규모로 지원하고 착한 가격 업소에는 전기세, 상하수도세 등을 개소당 85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도는 중소기업에 1년간 2%, 소상공인은 1% 특별 이자 지원에 나서는 한편 경북신용보증재단 신규 보증을 내년도 1조 원 이상 규모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대구의 한 아파트 현장에서 일하던 이주 노동자들이 1년째 임금이 체불됐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건설업체에서 하청받아 팀장 역할을 하던 개인업자가 돈을 주지 않고 잠적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노동당국도 사라진 업자가 체불 사실을 확인해줘야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하면서 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만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도건엽 기자입니다. 대구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앞에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여기서 일한 이주 노동자가 밀린 임금을 달라고 호소합니다. 我是中国人，我叫上海波，我现在急需回国，需要这笔钱。 이 남성은 여기서 거푸집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부터 12월 사이 석 달치 임금 684만 원을 1년이 지나도록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돈을 받지 못한 채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남성을 포함해 이주 노동자 15명이 받지 못한 임금은 7,400만 원. 이들은 전문건설업체 대표와 하도급 받은 개인업자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했습니다. 이 현장에서는 원청업체인 주택건설업체가 콘크리트 철근 공사를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 줬고 이 업체는 다시 팀장 역할을 하던 개인업자 B씨에게 일부 공사를 맡겼습니다. 건설업체들은 공사 대금을 줬다고 했지만 노동자들은 B씨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노동청은 밀린 임금을 줘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은 팀장 B씨라고 밝혔습니다. B씨는 그러나 현재 종적을 감춘 상태입니다. 이럴 때 바로 윗단계에 있는 전문건설업체가 B씨와 연대해 체불 임금을 주도록 책임을 지울 수 있지만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노동청은 체불 금액이 얼마인지 확정되지 않아서 사건 진행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 개인업자가 나와가지고 본인이 예를 들어서 원청에 얼마를 돈을 받았는데 그중에 원래 얼마를 근로자한테 나눠줬어야 되는데 자기가 얼마를 안 나눠줬다. 이게 와서 진술이 확인이 돼야 돼요. 그게 확인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처리가 불가능하거든요. 체불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 역시
체불액이 확정되지 않아 활용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을 돕고 있는 이주민 선교센터는 출퇴근 대장을 보면 누가 어느 정도 일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면서 모두가 책임을 떠미루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원청에서 이주 노동자들에게 먼저 돈을 지급하고 나중에 개인업자가 나타나면 원청에서 개인업자한테 돌려받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청은 달아난 B씨를 전국에 수배했지만 언제 찾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는 사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먼 타국 땅에서 일하던 이주 노동자들은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설을 앞두고 다음 달 22일까지 선원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특별 근로감독을 벌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마다 점검반을 꾸려 임금 관련 진정이 많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명절 전에 체불임금이 청산되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또 사업주의 파산과 도산 등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면 임금 채권 보장보험을 통해 지원하고 소송이 필요하면 법률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영덕구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모든 출산 가정에 최대 10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새롭게 지원합니다. 산후조리비 사용처는 산후조리원 이용료와 출산 관련 병의원의 본인 부담금, 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과 한약 약제비 등입니다. 지원 신청은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영덕군 보건소 출산지원팀에 방문 신청하거나 정부 이사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포항 스틸러스가 연말을 맞아 포항시 장학회에 장학금 2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박태하 감독과 선수단이 1,000만 원을 모았고 구단에서 코리아컵 결승전 실착 유니폼 경매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 1,000만 원을 더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올랐습니다. 영하권 추위가 잠시 주춤하며 대부분 지역에서 영상권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오늘 낮부터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내일은 다시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내일 대구의 아침 기온은 영하 4도,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영하 9도까지 곤두박질 치겠고요. 바람까지 약간 강할 것으로 예상돼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 매우 춥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벌써 2주 가까이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당분간 바람도 순간풍속 시속 55km 내외로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돼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내일은 비 또는 눈 소식도 있습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아침까지 경북 남서 내륙과 울릉도 독도에는 비 또는 눈이 예상되고요. 내일 기온이 내려가면서 빙판길 및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도 있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구름 많다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 2도, 구미는 4도로 출발하고요. 낮에는 대구 7도, 구미도 7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아침 기온은 1도, 문경은 4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에는 안동 5도, 문경도 4도 예상됩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5도, 울진은 2도로 출발합니다. 낮 기온은 포항과 울진 모두 8도 전망됩니다. 내일 다시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면서 추위 대비 잘하셔야겠고요. 주말에도 영하권 기온에 매서운 칼바람까지 불어들며 매우 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많은 멀티비타민 중 대한민국 1등 고려온단 멀티비타민 올인원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춰 23가지